손을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질문이 뭐였죠?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진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달콤한 클래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기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이죠.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신데 오늘 4월 23일이 광주 네. 연주 날이었고 몇 시에 연주가 마치셨죠? 오후 3시에 이번에는 이제 CD뿐만 아니라 이제 멜론이나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2집뿐만 아니라 1집도 같이 지난번 그러니까 1년 전에 새달클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토크도 하고 연주 실황으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때 무척이나 힘들었었다. 생방도 아닌데 토크하고 연주하고 또 토크하고 연주하고 그때 전혀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네, 많이 힘든 시기였죠. 라디오 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좀 내색을 안 했죠. 네.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다 가능하죠. 네. 이러고 바로바로 잘하길래 많이 힘드셨다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론 라이브 연주 물론 가능하지만 앨범을 제가 애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2집 앨범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 걸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이제 녹음을 들어가자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주도 있었고 또 저의 준비 미흡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뤄지다가 작년 말 11월 달부터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녹음이 다 끝냈던 시점은 1월 말에 끝났거든요. 거의 3달이 걸렸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파르티타라는 홀에서 네. 녹음을 다 하고 거기서 레코딩이랑 마스터링이랑 이런 걸 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문 그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기타 네. 홀인데 거기도 울림이 좋은 홀이지만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은 네. 그런 홀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간음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좋아요. 그리고 음질도 좋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녹음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건물 바로 옆에 대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오토바이 소리와 이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은 제가 아무리 연주를 훌륭하게 했어도 그 파트는 못 씁니다. 그럼 다시 연주를 했었나요? 다시 연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들어가서 조금 멘붕이었는데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서 한 번 하면 될 줄 아는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너 번 쳐야 됐구나. 그래서 녹음 시간이 굉장히 한 곡 할 때마다 되게 시간이 늘어났고 또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곡을. 네. 그리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밤 11시 이후 12시쯤에 시작을 해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 네, 새벽쯤에 그래서 거의 날 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 네. 그래서 3달이나 걸렸던.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앨범이 나오고 나니까 무척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근데 그렇게 엄청 힘들었지만
되게 즐겁게 준비를 했었고 이 곡 스페인 곡을 제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물론 연습하면서 장시간 그런 연습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제 취향에 맞는 곡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뭔가 순조롭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네, 녹음할 때도 즐거웠고. 네. 질문이 뭐였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의 손을 살짝 보여주실까요? 네, 카메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여기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의 손이 있는데요. 손톱을 제일 짧게 관리해야 하는 이 피아노 치는 사람과 그리고 연주자 중에서 유일무이한 손톱을 기르고 또 손톱을 관리하는 연주자가 또 기타리스트일 텐데요. 네, 맞아요. 손을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손톱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손톱 보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면 사실상 곤란하죠.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톱을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어렸을 때 손톱을 기르면서 많이 부러지고 자라고 부러지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복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손톱이 되게 약했었고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약했지만은 제가 마음을 항상 튼튼해져라. 그러니까 손톱에 주문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엄청나게 이거 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이게 몸도 이게 건강해져라 이렇게 마음을 바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손톱에도 강해져라 튼튼해져라 하니까 그렇게 약했던 종이차처럼 찢어졌거든요. 저는 손톱이. 손톱이요. 근데 많이 강해졌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유학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러진 적도 없고 지금도 부러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손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군대 훈련소 갔을 때 빼고는 그때는 잘라야 되거든요. 그때는 군대 가면 손톱을 잘라야 돼요. 네, 훈련소 들어갈 때 기타리스트인데 잘라야죠. 군인이니까. 네, 그때 빼고는 절대 깨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오른손 손톱 때문에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좀 조심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문 열 때나 방문 열 때나 이제 지퍼를 잠글 때나 혹시나 깨질까 봐요. 네, 이게 찝히면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조금 사용하긴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는데 그건 괜찮은 거죠? 그건 괜찮습니다. 네, 손이 뭐 생명이니까요. 네. 흔히 기타리스트 하면 손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손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게 클래식 기타는 제 기준에서는 손톱은 음색을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소리의 성격을 좀 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차가운 소리, 따뜻한 소리, 굵은 소리, 얇은 소리 이런 거를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디폴트의 그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 끝에 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손가락으로 치는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톱보다는 오히려 이 살이 더 그렇죠. 줄에 손톱을 걸어서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개념으로. 손톱은 그저 거들 뿐. 그렇죠. 왼손이죠. 손톱. 그런 말씀을 이거 제 생각입니다. 네. 김진세 씨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첫 곡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곡은 에두아르도 센스 데라 마자라는 작곡가의 깜파나스 데 알바 새벽 종소리라는 곡입니다. 네, 김진세의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새벽 종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 곡은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가장 유명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에서 나왔던 그 테크닉, 트레몰로 테크닉이 들어간 트레몰로 곡입니다. 트레몰로, 그러니까 기타에서의 트레몰로는 좀 어려운 테크닉일까요? 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기타에서 트레몰로라는 테크닉이 상당히 고난이도 테크닉 같고, 이 연속해서 그 줄을 튕겨주는 그런 유지력도 필요하고, 또 리듬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고난이도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아람브라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초급자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네, 큰 코를 다친다. 이어서는 역시 지난주에 들었던 알베니지의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 곡은 스페인 모음곡을 역시 편곡한 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곡도 저번 라디오에서 들었듯이 아스투리아스를 들었듯이 원곡은 피아노고요. 스페인 모음곡 안에 들어있고 세비야라고 많이 부르죠. 세비야도 지역명입니다. 알베니즈가 꽤나 그 스페인의 지역명을 따서 곡을 많이 작곡을 했네요. 네, 맞아요. 뭐 카디즈라든지 꼬르도바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그 도시라든지 그 풍경을 좀 담아서 자기 느낌을 살려서 작곡을 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곡 김진재 기타리스트의 연주로 알베니제 세비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삭 알베니즈의 세비야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실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유명하거나 알려진 곡들은 많이 없어요. 일부러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선곡을 하셨군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잘 모르더라도 좀 듣기 편한 곡들, 예쁜 멜로디가 있고 좋은 리듬이 쓰여 있고 그런 곡들을 조금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알려진 곡만 넣은 건 아니고 아스투리아스라든지 네. 뭐 세비야라든지 이런 곡들을 넣어서 좀 환기를 시켰고 앨범에 수록된 발세스 포이스코스라는 그 피아노 시적 왈츠라는 곡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곡일까요? 네, 이 곡은 저번에 들었던 곡 알카니즈랑 똑같은 그 스위트 모음곡에 안에 들어있는 또리아라는 곡입니다. 이 또리아라는 곡은 영어로는 엘리제 비가라는 그런 곡이고요. 짧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슬픔이 좀 담겨 있는 곡인데요. 사실 이 토로바 곡, 이 모음곡은 이제 스페인의 성을 타이틀로 한 곡이어서 그 스페인의 성 타이틀에 뭐 열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 짧은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리아라든지 저번에 들었던 알카니즈가 스페인의 어느 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스페인에 직접 갈 수는 없어서. 근데 성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스페인 오래된 성들이 다 약간 흑 색깔 그리고 뭔가 되게 오래되고 많이 파손돼 있고 그랬는데 약간 뭔가 그 지역마다 성이 있고 토로바도 약간 알베니지처럼 비슷하게 그 지역의 색깔을 많이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품마다 다 다른 리듬, 다른 멜로디, 약간 거의 겹치지 않거든요. 곡들이 똑같은 스위트인데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목도 다 시적이고. 그래서 그 모음곡 안에서 또리아라는 곡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또 왜죠? 뭔가 되게 슬픔이 있어서요. 이 또리아가 굉장히 제 마음을 많이 울렸던 곡입니다. 이 스페인의 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또 소품마다 제목이 다 다르다. 네. 뭔가 거대한 성 안에 여러 개 뭔가 컨셉이 있는 방을 방문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스페인의 성이라는 곡들 중에서 몇 곡이 수록이 되어 있죠, 앨범에? 앨범에는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더 많은 곡들이 쓰였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6곡을 선정해서 앨범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주 동안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진세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2집 앨범 제목이 뭐였죠? 레코다입니다. 레코다, 기억이라는 뜻이죠. 네.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진세 씨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올려질 음원들도 많이 찾아서 들으시고 또 앨범도 사서 들으셔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앨범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4월 27일이죠. 네. 서울에서 개최되는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연주회 어디서 개최되죠? 나루 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합니다. 네, 신청해 주시면 100원이 들은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집 앨범도 준비를 하실 건가요? 네, 이미 계획이 다 돼 있고. 아, 그렇군요. 약간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2집 앨범은 스페인을 주제로 한 앨범이어서요. 3집 앨범은 뉴에이지 같은 그런 곡으로 아마 만들어 볼까 해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 곡들을 이제 저의 이제 가장 친한 후배이자 기타리스트인 윤승선 기타리스트자 작곡가인 그분이 작곡한 곡들로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기타리스트 윤승선 씨와 함께하는 3집 앨범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는 같이 나오겠습니다. 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네, 김진세 기타리스트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